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은요, 우리 과제 일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씩 제출한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 나왔던 학생들도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계속 감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일단 들어가서 이제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엔디올 달러 사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과제를 올리는데 지금 이름하고 과들이 이렇게 까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겨우 찾았어요. 2017A7137. 그러니까 이 학생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이름이 지금 없는 학생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해서 이거 제 작품입니다. 이름을 따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혼동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성적 부여를 할 때요. 이름하고 과하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안 쓰면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대로 온 거 다 보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일 중요한 나의 학번, 과, 이름 그거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과제를 보낼 때 아니면 문의를 할 때 제 수업을 듣는 누구입니다 하는데요. 제가 사실 학생이 140명 이상이 돼요. 또 타 학교까지 하면 거의 200명 이상이 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정말 제가 한국어만 하고 몇 명 정도만 가리키면 제가 그러겠는데요. 무슨 수업을 하고 있는 누구라는 과목 설명을 꼭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화의 감상 수업인지 아니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수업인지 아니면 색채 디자인 수업인지 아동색채 교육 수업인지 제가 사실은 지금 5과목을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에 과목 설명을 좀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문의를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혹 하다가 이렇게 이름하고 과를 학년 뭐 이런 것들을 이름하고 학번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름하고 학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름하고 학번 꼭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 학생들도 이 학생 달러 사인이라고 해서 지금 엔디올에 이 작품을 보내줬는데요. 지금 이 학생들도 이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름이 없는 학생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달러 사인에 대한 앤디 월의 이 작품을 지금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내가 좋아하고 소개할 작품 앤디 월의 달러 사인이라고 했어요. 앤디 월은 보통 예술가는 다르죠. 그쵸? 뛰어난 면모를 가지고 있었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알고 자신의 작업을 알리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그는 욕망 앞에서 매우 정직했고 이를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 달러 사인 연작을 그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을 그리게 했다고 했으며 결국 이 돈에 의해 획득됐다고 앤디 월은 얘기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예 달러 사인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앤디 월의 대표적인 작품인 이 마들린 멀러나 이 통조림 캔 그것도 좋지만 이 달러 사인이라는 작품도 관심이 갔다. 현실적이면서도 인간미가 보여서 나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작품을 그린 이유가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는 이유가 너무 단순하게 들려왔고 이런 점을 정말
배우고 싶었다. 작품을 그릴 때 엄청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단순한 생각이 작품을 만들어낼 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다시 보기 되었다. 글쎄, 어느 학생일까요? 지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앤디 월의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그 앤디 월의 작품은 이런 실크 스크린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판화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서 이런 대량 생산의 작품들도 시작이 됐고요. 또 이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이슈화되는 앤디 월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앤디 월 말 중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똥을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이런 명언을 생각했대요. 아무튼 이런 말들도 앤디 월에 대한 상품, 작품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상품화 시키는 이 그 작가는 이런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앤디 월을 좋아한다. 그래서 본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없으면 성공을 못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집이 좀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작품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면 끝까지 그것들을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좋겠죠. 예.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그려야겠죠. 예. 예. 다음은 르네 마그리트의 겨울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 의도에 대한 느낌을 지금 이정인 학생이 했는데요. 이 골콩드 이제 뭐 겨울비란 얘기죠. 과거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유명했던 인도의 도시로 폐광이 돼 유령 도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엘도라도처럼 전설에 남은 곳이다. 마그리트는 골콩드란 제목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림 제목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림은 제목을 풀이하는 사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는 특정한 대상들을 상식적인 맥락에서 떼어내 이질적인 상황에 배치해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전치 기법을 자주 보여준다. 그림의 사람들 모두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한쪽 팔에 남지 악한 서류 가방을 든 남자들을 몰 개성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마그리트는 이 그림에서 각각의 개인은 하나의 그룹에 완벽하게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그리트는 이런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가장 역설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다. 다른 동료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런 무의식에 천착했다면 마그리트는 또렷한 의식이 만들 수 있는 허구 이유에 충실했다. 그쵸? 이 당시에 그런 마그리트도 그렇고 이 달리도 그렇고 이런 초현실주의 그 시기에 그런 작가들은 이런 상상을 깨는 이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그리트의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트리스의 이거를 보고 매트리스가 따라 했다고 그래요. 마그리트의 이 사람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그래서 이런 작품, 초현실주의의 이런 작품들을 보고 영화에서도 많이 상영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그리트의 이런 정말 현실을 완전히 깬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비유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예. 예, 다음은 체주 학생의 이 프리다 칼라 이 가시 목걸이를 한 자상,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프리다 칼로의 자상이다. 이 작품에서 그녀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나타나 있다. 불운과 죽음의 상징물들을 그렸으며 가시 목걸이는 그녀를
더더욱 고통스러워 보이게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처럼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곤충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어 보인다. 그쵸. 지금 이 프리다 kahlo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약간 좀 장애를 입으면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가 됐고,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 그러지를 못했죠. 평생 이 침실에서 누워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이 사람은 이제 결혼도 했지만 또 결혼도 나중에는 좋지 않게 끝났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의 그런 심적인 것들이 자기는 이렇게 갇혀 있다는 이렇게 가시목걸이에 갇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지주 학생. 다음은 모나리자입니다. 차윤희 학생이 이 모나리자를 했네요. 어둡다, 누렇다, 그림 속 인물의 미소가 인자하다. 그림 속 인물이 마치 화면 밖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 작품 자체는 어둡지만 작품 내에서 명암 대비가 확실히 보인다. 그림 속 인물의 얼굴 윤곽, 눈, 코, 입 윤곽이 명확하다. 왜 이 작품이 이렇게 유명한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의 모든 기법이 총망라되어 작품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그쵸? 이 모나리자에는 이런 원근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약간 피라미드 구조를 가졌고 유화물감 사용했고 명암 대조법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경계선들이 이렇게 라인들이 없어요. 아까 그래서 밝고 어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약간 이 스포마토 기법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허승우 학생이네요. 예, 윈슬러 호머의 더 걸프 스트림. 예, 미국 사람이 이 원슬러 호머는 1885년 카브리의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처음 걸프 스프림 횡단 항해를 한 이후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이 바다를 건넜다. 그는 첫 카브리에 방문해서 영감을 얻어 거친 바다와 무서운 상어를 표현하고자 여러 번 습작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가 생생하게 표현되었고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배에 있는 흑인은 오히려 의연해 보인다. 앞쪽에는 상어가 득실거리고 뒤에는 거친 바다가 밀려오고 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맡기는 듯한 느낌이 풍겨진다. 그렇죠. 사방에 지금 다 자기를 이렇게 파도 있는 쪽으로 가도 자기는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 같고 또 앞쪽으로 가니 상어가 듣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위급에 처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허승우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동영우 학생의 뭉크. 이 그림 안에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건지 생각했다. 또한 절규를 하는 모습과 함께 어쩐지 불안하고 복잡한 기분이 든다. 내 생각에는 에드바르트 뭉크의 불안하고 복잡한 기분을 표현한 것 같다. 뭉크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니 그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삶이 녹아서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다 하는 이 뭉크의 절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지금 1차, 2차, 3차 시에 보니까 이 뭉크에 대한 그림들이 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은 한중성 학생의 이 파리스의 심판.
이 루벤스의 이 파리스의 심판에 대한 그림을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작품은 이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이다.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의 아름다운 여인에게라고 새겨진 이 황금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 여신이 이 파리스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느낀 점은 어느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한 두 명에게 미움을 살 것을 알고 있는 제우스가 인간에게 선택을 미룬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파리스는 자신의 선택으로 미인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트로이가 전쟁을 맞이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 하고 하는 이런 그 심판, 파리스의 심판에 대한 그림들을 신화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이런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빛이 굉장히 빛이 아주 돋보이네요. 예. 예. 다음은 로버트 루이스 리드의 썸머걸. 예, 김하연 학생입니다. 지금 김하연 학생은 그림 속 한 여성이 위에서 아래로 보여지는 모습이 여성의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했다. 예, 오타가 있네요. 예, 당당함이 주는 이미지가 정말 멋지다고 느꼈다. 아직 청춘이고 젊은 내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한다. 그 의미는 당당한 그런 삶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짙다는 의미도 되어 안타깝지만 대신 자기 비하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보다는 이 그림을 보면서 파이팅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안겨주며 선순환을 일으키는 효과를 준다고 느꼈다. 이게 그림의 힘이 아닐까 싶다. 이 그림이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색감이다. 여성과 배경의 조화와 색감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생생하고 청량감이 있는 색이 이 그림의 여성의 당당함을 잘 표현하고 생각한다. 예, 그쵸? 저도 봤을 때 색감이 참 예뻐요. 파스텔 톤 하면서도 전체적인 이미지의 색들이 굉장히 밝고 그 여자의 그 포즈가 굉장히 당당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당당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여자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성의 당당함을 잘 표현해 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지원 학생의 지금 카페 테라스, 고흐의 카페 테라스예요. 이 그림은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다. 1888년 제작한 거죠. 이 고흐의 그림이 색감을 표현하는데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흐의 작품을 다 좋아한다. 특히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어두운 그런 골목과 건물 사이에 있는 노랑과 주황의 따뜻한 색감으로 빛을 표현한 것과 하늘을 표현하는 것도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표현에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또한 골목에서 끝자락의 어두운 부분과 점점 밝아지는 카페 앞의 풍경을 대비시켜주는 색 표현을 정말 잘한 것 같다.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인 것 같다. 예. 아마 모든 그 대중 사람들이 이 고흐의 그 밤에 카페 테라스는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그 야경이지만 이 그 노란색과 이 주황색의 그 조화가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고 또 따뜻한 느낌을 주고 해서 이 그림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고 있어서 이 카페를 자유롭게 이제 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들을 또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더욱더 대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안지원 학생.
다음은 르누아르의 그 해안가입니다.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처음 보게 되었대요. 처음 봤을 때 저 여인의 얼굴 표정과 옷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해 보이면서 여유로워 보이는 여인의 표정을 보면서 저 그림을 그릴 때 저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저 표정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만큼 표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았다. 예, 표정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았군요. 예, 이혜진 학생. 예, 그 다음은 옷에 눈에 띄었다. 옷을 엄청 섬세하게 그렸고 색도 뭔가 오묘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특징이 계속 이 작품을 생각나게 했다. 해안가라는 저 작품을 보고 르누아르의 작품에 관심이 생겨서 서울에서 하는 루브르전에도 다녀왔었다. 루블전은 잠시만요. 루블전이래요. 르누아르죠. 죄송합니다. 르누아르는 이 풍부한 색채를 잘 표현하고 특히 여인을 잘 그렸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 작품에서도 그가 제일 잘 보여줬던 것 같다. 다른 작품들을 봐도 여인을 그린 작품이 많고 색채가 풍부하고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 해안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네. 르누아르 그러면 르누아르는 또 이 그 현대 미술의 또 대표적인 화가로 될 수 있고 색감들이 참 그 예쁘죠. 르누아르의 그 작품들은 대부분 따뜻하고 약간 파스텔조 나는 그런 색감들이 참 오묘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 작품들은 좀 이렇게 그 섬세하다 그럴까요? 색감들도 섬세하다는 표정을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들의 색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잘 봤습니다. 이혜진 학생. 예, 다음은 장지 학생의 이 키스, 클림트의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는 되게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클림트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다르게 해석될지다. 클림트는 생전 여러 모델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낳은 자식도 많았고 또 그 클림트의 다른 작품을 보아도 여성을 소재로 하는 그림의 수도 압도적으로 있다. 그 작품 속에서 여성을 다룬 방식을 보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모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클림트의 어머니에 대한 이런 고착 형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있죠. 클림트는 정신병이 있던 어머니를 평생 그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작품 속 어머니 주변에는 언제나 죽음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봐 클림트는 어머니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의존한 여동생들과 어머니를 보면서 클림트는 여성을 나약하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통해 클림트가 자신의 무능함을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여성의 탓이라고 돌리고 싶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당시 빈에서 전개된 양성 간의 전쟁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클림트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도와주었던 인물은 대부분 여성이었다고 해요. 여러 문제로 고난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여성이고 여성에 대한 클림트의 애정과 증오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클림트는 이런 여성을 부양할 존재로 인식했고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이런 사랑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갈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클림트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클림트의 작품에서 여성은 이중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요. 여성에 대한 존중은 내포되어 있지 않죠. 키스가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을 그린 작품이라는 해석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클림트에게 여성은 남성을 유혹해 파멸로 이끄는 존재, 모성은 안정적이지 않고 사라지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림트의 이런 여성 서사 중심에 된 거, 이런 정기적인 방법론을 장지액성은 썼네요. 행정학과 학생이라서 그런지 이 작품의 형태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여성 서사 중심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지금 클림트의 이런 그림들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남녀에 대한 구별의 형태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인하고 그런 그 네모 형태의 그런 그 도형을 가지고서 했고요. 여성은 나약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원형의 그런 패턴으로 좀 약간 화려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장지 학생. 다음은 벨라즈크 하녀들입니다. 벨르스키주의 이 그 하녀들인데요. 이 사람은 스페인 17세기 전성기의 위대한 미술가죠. 보통 궁중화가로도 유명하고요. 이 사람은 이 필립 4세이 거의 궁중화가에서 거의 생을 마감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조 있는 작품을 그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 하녀들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그 복합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그 사실성 환상적인 면에서 이런 미묘한 관계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필리방의 마드리드 궁전 안의 큰 한실에서 공주 마그리타를 둘러싼 시녀들과 경호원 두 소인과 개 그들 뒤에 벨라스케즈 자신의 합폭 앞에 당당하게 서 있고 또 필립 왕과 앙비가 지금 거울 속에 이렇게 있어요. 왕과 아비가 거울 속에 나타나고 우리 관객처럼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처럼 복합적인 구성으로 쌓여진 이 작품은 당시에 서양화의 이론을 대표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미술의 철학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화폭에 그려질 수 있는 위대한 성취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으로 볼 때 이런 순진한 그 공주를 중심으로 강선이 집중되어 지금 빛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빛이 또 다른 인물들의 그런 상호 연계성 그리고 제3자로 보여주는 이런 왕과 왕비의 모습 숨겨진 의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구도라고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예, 잘 봤습니다. 이은서 학생. 예, 다음은 김효은 학생이 9작품을 9작품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확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예, 지금 이 외잔 드라큘라와 이 작품은 이 강한 대비 지금 이것들도 앞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담은 최초의 근대 회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파리 시민들의 장면을 사실주의 관점에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가운데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였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비해서 분위기가 밝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하고 김현 학생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빈센트 이 밤의 테라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라스에 번져 오는 불빛 그 다음에 두꺼운 물감으로 서둘러 그린 듯한 인물의 표현법 이 푸른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들어왔고 밤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이 김효은 학생의 지금 표현한 것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 뭉크. 이 뭉크는 이런 그 유령 같은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요. 섬뜩하다는 느낌도 들었대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강한 색들도 그런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절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드가 발레 수업에서는 실제로 그들과 같이 많이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많이 훼손은 됐지만 이 수도원 벽면에 그려질 만큼 사람들에게 중요시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옛날에 그려졌던 벽화지만 다양한 색을 사용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라의 작품 이 작품도 굉장히 점으로 이런 점묘법이라는 이런 점으로 찍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게 인상적이었고 따뜻한 색감, 제목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7번째, 미켈란젤로에도 지금 천장에 이런 벽화를 그린 화가들이 대단하다. 손끝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듯한 연출이 재밌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고요. 또 8번째, 모네의 수련. 이 모네는 보라, 초록색 그리고 푸른색을 두껍게 겹쳐버리는 형식으로 수련과 연못을 가감하게 가감하게 아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아무튼 이 뚜렷한 형태가 없음에도 다양한 색으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연못이 어우러지는 색상이 굉장히 다채롭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모네는 이 수련, 이 연못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죠. 예, 예. 마지막으로 9번째 르네, 이 인간의 아들. 이 마그리트는 자신의 이름은 아무것도 상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이처럼 마그리트는 그림을 보며 보이는 그대로의 신비감을 준다. 맨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때 남자 여구를 사과로 가리지 않았다면 일반 그림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사과 하나로 가렸을 뿐인데 신비함을 가지는 것이 신기했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예, 그래서 김효 학생은 지금 한 9개를 좋아하는 작품들을 그냥 쫙 나열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박원영 학생의 이 간디스키. 이 그림의 3원색, 빨강, 노랑, 파랑 기본색으로 해서 색으로 엮어서 했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보면 왼쪽은 이런 노란색, 오른쪽은 파란색 중심. 그리고 곡선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음악기와 이런 음악표들이 많이 있고, 가운데 빨강을 중심이라서 이런 다각형, 이런 형태들이 있다. 노랑, 파랑은 서로 대재는 색상이죠. 하지만 중앙에 빨간색을 넣어서 중화가 되고 그림이 조화롭게. 그리고 색채에서 원과 파란색은 여성, 이 원, 파랑 이거는 여성을 표현하고 사각형은 남성을 빨간색 남성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오른쪽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이런 기본적인 도형으로만 표현했지만 율동감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작가 의도를 여러 가지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다. 그죠? 참 이 작품이 옐로우, 레드, 블루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 의미가 있는 이런 형태의 구도라고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박원영 학생. 예. 다음은 연인 이면호 학생의 지금 이 클림트. 겉의 화려함 속에 숨은 우울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겉에는 화려하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클림트를 좋아하는 전시회에 자주 가셨군요. 예. 타고난 이 바람둥이 아마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찬란하고 여성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정말 클림트다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이면호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예술로 표현한 걸작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쵸? 이 정주리 학생. 예. 이 작품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할 만큼 대단한 작품이죠. 아마 미켈란젤로가 이런 천지창조를 아마 몇 년을 걸려서 만들죠.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예. 천재화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전주리 학생. 다음은 이 베르트 모리조의 화장하는 여자, 배경민 학생의 이
작품의 전체적인 하이라이트 톤의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통일감과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여인의 피부에 반사되는 빛과 드레스로 반사되는 빛의 색감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섬세함이 돋보인다 하고 배경민 학생이 이렇게 내가 보는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또 지금 이 학생 제가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찾아서 붙였습니다. 여기도 뭉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인물 2명, 뭉크 친구. 문득 뭉크는 절망스럽고 우울한 분위기에 빠져들었고 친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었고 절망 속에 빠진 자신을 상관 쓰지 않은 채 걸어가는 친구의 모습들에 인생을 비춰보게 된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그런 반응의 환경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더 절망스럽고 어쩌면 뭉크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키운 것이 친구 2사람이 아니었을까. 밝고 붉은 하늘과 어두운 강물은 좌절하는 사람에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밝은 색은 더 밝게 보인다는 느낌을 준다. 모든 환경을 왜곡해 그렸음에도 친구와 길만큼은 그닥 일그러지지 않았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단단한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생각한다. 아, 그래요. 이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예, 잘 봤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